여러분 안녕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걸 보고 좀 놀라셨을 겁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4%의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5%의 상승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한 물가의 목표치 2%와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자, 실제로 CPI 발표 이후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6월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83%로 반영이 됐습니다. 전일의 4.2%보다 아주 큰 폭으로 금리 동결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른 오늘 분석 계속 필요로 해 보입니다. 종목별로 테슬라의 하락도 보이고요. 엔비디아는 반등을 나타냈습니다만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10% 빠진 것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자, 크로징 라이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뜨거운 CPI가 반영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CPI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더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압박을 가했습니다.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 16%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전보다도 2배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80% 이상이 동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에 이제 5월 1일 날 나오는 데이터는 이미 이제 동결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6월 달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프린시플 애셋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6월 달에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7월 달 인하도 무리가 될 것 같다. 아무리 5, 6월 달 데이터가 물가 데이터가 낮게 나오더라도 뭔가 신뢰성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7월 달부터 가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들, 선거가 아무래도 또 개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난밤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면서 하락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7월 달에 이제 한 57% 정도가 금리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또 늘어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아무리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뢰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달로 연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지난번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금리 인하 자체가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블룸버그 데이터에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올해에 3번이 아니라 2번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동 지역이 조금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죠. 지금 어떤 드론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다가 1%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한 23센트 정도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압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정말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FOMC 의사록도 나왔는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2%의 안정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안정성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보잉 같은 경우에 지금 연방항공청 조사를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내부 고발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 이걸 또 얘기를 했는데 연방항공청하고의 앞으로의 어떤 그 조사 과정에 좀 더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팩트셋에서 조사한 예상 매출이나 순이익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휘발유 가격 급등하는 거 그리고 모기지 주택 장기 대출 금리죠. 이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그리고 월세도 또 많이 비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더 높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월간으로 0.4% 연간으로 3.5% 나타났는데 예상치가 0.3%하고 3.4%였는데 그것보다 올라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마침 주식시장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좀 더 그동안은 사실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맞춰서 안 했는데 데이터 나오자마자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우려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웰스파거 쪽에서는 앞으로 3개월간 연간 기준으로 해서 핵심 인플레이션이 한 4.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고 지금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에서의 계속되는 혼란 그리고 파나마 운하 쪽에 가뭄도 크다 그러고 볼티모어 항구의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앞으로 좀 더 압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환경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빠르게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CPI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는 모두 약세를 나타냈고요. 금리 인하 좀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가 좀 점지되면서 오늘 좀 다운된 분위기로 새벽 분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고금리 문제로 업종에서는 이제 부동산이나 재료, 유틸리티, 이미 소비재 쪽 업종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 업종만 유일하게 유가가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볼 거는 일반 산업 중에서 항공 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반 산업 쪽에는 이제 항공이나 기계, 전기처럼 이제 14개 산업이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 항공사들 주가가 지난밤에 한 2.8% 정도 급락을 하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델타 항공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5센트 EPS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24억 6천만 달러 매출 를 이제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 2분기에도 한 10% 중반대 영업 마진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연간 EPS도 충분히 예상치를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지난밤에 델타 CEO가 나와가지고 이제 보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보잉의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공사 CEO가 나서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스크를 조금 가중시키는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가가 반등하면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또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 정도 떨어졌고 그래도 시티 쪽에서는 델타에 대해 가지고 목표 가격 한 55달러 정도로 그래도 현재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특징적으로 나왔던 종목들 첫 번째 이제 볼게 은행 쪽 관련주들입니다. 은행주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시티그룹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 지금 1분기 수익이 지난 4분기보다는 증가를 했을 텐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감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선 상각 금액이 76% 급증할 거고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신규 충당금이 31% 증가할 거다. 그리고 이 대선 상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많이 쌓이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신용카드 대출 쪽에서 부실한 게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기대치는 뭐냐면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앞서 말한 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고금리 상황에서 떨어지는 거였는데 은행주들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이 지금 EPS가 한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은행주들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금 목표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8% 쪽에서도 한 $20 정도 낮췄고요. 그리고 제프리 쪽에서도 $20 정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갑자기 $60나 낮추면서 $280에서 $220까지 낮췄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베를린 공장 화재 이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게 아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미 지역의 수요가 너무 빠르게 감소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촉진하려면은 라인업 바꾸고 가격을 다시 인하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매출을 창출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테슬라가 요 며칠 동안 로보택시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정규 시장에서 한 7%가량 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성장성을 이끌 수는 없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시 좀 하락한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김태수 외신위원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